신기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이. 요즘 들어서 날씨 좀 추워지고 이제 쌀쌀해지면은 뭐 여기저기 쑤시잖아요. 뭐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소리 나고 이제 환절기에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이제 관절 수술하지 않고 하는 치료하는 방법.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약을 먹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그 경계선상에 있는 이제 관절 통증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다 느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나 딱 찍어놓고서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 아프던 사람들은 황당하죠. 아파서 왔는데 하나도 안 아프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사실 대표적인 게 바로 연골연화증입니다. 오늘은 이 연골연화증이 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자 한번. 네. 연골연화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골이 약해져서 이 연골 밑에 있는 뼈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제 자꾸 연골이 손상이 되고 하면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는 거고, 아무래도 제일 흔한 부위는 이제 우리 몸에서 무릎이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무릎 앞쪽이 이제 뭐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뭐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오래 앉아 있을 때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무릎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이 있는 부위라면 어디든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연골이 부드러워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연 발생, 그냥 지내다가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외상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자연 발생형인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과성으로 이제 없어지는데, 외상형으로 이제 생기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확실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되지 못하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연골연화증 있는 분들 손으로 만져보면은 제 정상적인 사람은 좀 딱딱한데 이제 연골연화증 있는 사람은 약간 쑥쑥 들어가는 이제 그런 약간 느낌적인 차이도 좀 있어요. 연골이 굉장히 좀 부드럽다고 할까? 물렁물렁합니다. 물렁 완전 물렁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쑥 누르면 쑥쑥 들어가요, 연골이. 이렇게요? 무릎 이렇게요? 무릎 이제 연골 싸고 있는 막 이렇게 누르면은 그 연골이 이렇게 움푹 패이는 게 느껴져요. 근데 증상 체크하는데 또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쭉쭉 본인이 실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은 누르면 안 들어가요.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다른 만져보면 쑥쑥 들어가요. 이게 딱딱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이제 발을 피게 한 다음에 손으로 여기를 이제 눌러봐요. 눌러서 이렇게 자꾸 이제 좀 통증이 생기면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연골연화증이라고 진단을 하기 좀 쉽고, 실제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관절염이 나타날 정도라면 그 관절염이 굉장히 파괴가 많이 돼야만 엑스레이에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실제로 이상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연골연화증으로 병원에 와야 될까요? 이제 아무래도 제일 흔한 무릎 부위를 이제 기준으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흔한 게 이제 뭐 바닥에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오래 쪼그려 앉아 있거나, 혹은 이제 뭐 계단을 오르내릴 때, 경사길 오르내릴 때, 혹은 이제 뭐 운동에서 이제 스쿼트 같은 동작. 그래서 특히 이제 무릎 앞쪽의 통증을 좀 특징적으로 호소를 하기도 하고, 또 종종 이제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소리 나면은 이런 증상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아닌데 이제 그것도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들 중에 하나죠. 나이 드신 분보다는 또 젊은 여자분들이나 또 이제 저처럼 이제 좀 약간 20대 죄송합니다.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40대 여성분들이 그냥 말로 일어났다 이렇게 그 소리가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연골연화증이 좀 젊은 분들한테 많아요. 우리가 이제 무릎 관절염, 뭐 이렇게 관절염 하면은 보통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 관절염 있다 그러면
내가 아픈 건 둘째치고 내가 벌써 늙었나 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가슴이 퉁 하고 이제 떨어진 사람 많은데 이제 연골연화증은 상당히 젊은 분들한테 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자들 보면은 좀 남자분들보다 이제 그 굽이 좀 높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내 몸에 이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 무릎 쪽으로 좀 힘이 많이 가면서 특히 젊은 여자분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사춘기 같은 아이들 있죠? 걔들도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해요. 특히 여자아이들, 남자보다는. 그리고 이제 중년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년 여자분들도 우리가 딱히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굉장히 무릎 불편해하고 쪼그려 앉기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그 층계 같은 거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연골연화증이 굉장히 많죠. 자꾸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지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성분들이 이제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무릎을 이제 이 관절이라는 게 연골이나 인대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근육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이 근육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제 연골에 그 가해지는 힘이 근육으로 이제 분산이 되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제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하죠. 진짜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꾸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편을 가르되잖아요. 절대로 우리들은 이제 남자, 여자 편을 가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의료를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책에 보면은 원인 보면은 남자, 여자 성비 뭐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고 꼭 그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절대로 뭐 남성 아니 여성혐오론자 뭐 남성혐오론자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형외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절대로 그런 편가르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이 관절 그 연골연화증이 사실은 뭐 애매하게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심지어는 제 걸그룹 멤버 중에서도 연골연화증 때문에 아예 못하겠다. 탈퇴한 분까지도 있다고 해요. 사실은 이제 별것도 아니지만 내 생활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병일 수도 있죠. 근데 하이힐 신는 거랑 안 신는 거 엄청 차이가 많거든요. 이 자세라든지. 하이힐이 편해요? 아니면 단어가 편해요? 단어가 훨씬 편하죠. 근데 미용을 위해서는 하이힐을 신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굽노 그 통굽으로도 이게 쭉 돼 있는 신발도 있잖아요. 그거 좀 낫지 않을까? 그거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높으니까 앞쪽으로 막 쏠려가지고 다리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굽이 올라가면 자신감도 이만큼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자신감을 위해서 무릎을 희생하느냐 그런 문제네 그러면. 젊을 때는 어쨌든 건강보다 또 미용을 또 택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래서 또 젊은 여자들이 이런 병에 또 많이 걸리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신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치료는 이 대부분 연골연화증은 일과성인 경우가 제일 많고 이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도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는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증상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오히려 운동은 일단 아예 좀 쉬시는 게 네,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죠. 옹찜질, 따뜻한 찜질 혹은 뭐 반신욕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증상이 심할 때는 일단은 쉬어야 됩니다. 운동 멈추고 혹은 이제 다리에 일시적으로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아예 네, 이제 쉬는 거를 좀 더 극대화하는 거죠. 억지로 이제 보조기를 채워서 그 운동에 대해서 너무 맹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운동으로 치료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실은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이 아니라 쉬는 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뭐 치료 나오면 첫 번째 1번은 베드레스트, 무조건 쉬는 거예요. 운동하는 건 절대로 안 좋은 건데 이제 사람들이 뭐 인터넷 보고서 아픈 건 아픈 걸로 치료하자라고 해가지고 더 아프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릎 아픈데 더 무릎 쓴다든지 허리 디스크 아파 죽겠는데 갑자기 윗몸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사용을 한 거고 운동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이제 병원에 와서 좀 물어보고 나서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쉬는
거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작정 쉬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쉴 때도 또 뭐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좀. 쉴 때 그냥 무작정 쉬는 거지 뭐.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BR이라고 하는데 Absolute Bed Rest. 꼼짝 안 하고 쉬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건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력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좀 이렇게 간단하게 뭐 좀 걷는다든지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동조의 이제 운동을 좀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게 보존적인 치료, 뭐 찜질을 한다든지 이제 파스를 붙인다든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파스는 그러면 통증 있으면 왜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시중에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왜 파스를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뭐 샥 기분만 이제 해서 치료 효과가 사실 없는데 요즘은 이제 먹는 경구용 진통 소염제 같은 성분이 파스에 들어가서 이런 이제 피하로 흡수해가지고 이제 진통 역할도 하고 이제 관절을 좀 파괴하는 거 막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사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그 찜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온찜질, 냉찜질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급성으로 생긴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찜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몸이 부어있고 혈류가 많아있기 때문에 제 몸을 차갑게 해서 그 붓기를 빠지고 혈액순환이 많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 근데 대신 이제 만성, 오래된 통증 같은 경우는 온찜질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빨리 치료 효과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 어떨 때 그 찜질하는지 그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이거는 자신의 생활과 꾸준한 운동, 이런 게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활 관리만 잘하면 이제 통증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연골전화증 여기까지만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또 유쾌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